자,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해볼 거예요. 뭐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좀 짚고 넘어가죠. 일단 연결 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포인터에 대해서 좀 알 필요 있고, 그 다음에 구조체, 그 다음에 구조체도 제가 영상 올린 거 중에 자기 참조 구조체에 대해서 좀 알 필요 있어요. 그리고 배열, 배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배열하고 좀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좀 배열도 알 필요 있다. 배열과 좀 약간 차이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뭐 이 정도면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포인터도 약간 더블 포인터, 오늘 이번 영상에서 더블 포인터를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물론 함수도 알아야겠죠. 함수도 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연결 리스트 배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지금 방금 적은 요소들은 알 필요 있다로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 리스트 해볼 건데, 자, 연결 리스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중 하나로서 각 노드가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노드가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기 참조 구조체를, 그렇죠? 이거 영상 올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달리 크기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제 크기를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데, 연결 리스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적 할당, 제가 여기서 동적 할당을 안 썼네요. 에멀로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동적으로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게 연결 리스트다. 자,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냐? 노드가 있고요. 그 노드는 아까 설명했죠? 노드는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렇죠? 그리고 노드가 필요하고, 헤드, 이건 영어 쓸게요. 노드는 한글인데, 그리고 테일,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는 연결 리스트의 시작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이 세 개는 같은 자료형, 같은 구조체, 같은 자료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헤드는 연결 리스트의 시작, 그리고 테일은 연결 리스트의 끝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헤드와 테일로 하는데, 테일의 역할이 또 끝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새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서 새 노드를 추가할 때마다 그걸 연결시켜주는 약간 중간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코드 타이핑 하면서 알아가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배열과 연결 리스트 비교하면은, 자, 배열은 딱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작을 int 인덱스, 밸류로 할게요. 밸류하고 30 해서 크기를 딱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배열은 선언식 크기를 미리 정해야 되고, 이후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밸류에다가 예를 들면은 이런 문법은 없지만 31 이렇게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를 정해놓고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 더 밸류에 언더바 세컨드 10개 더 선언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더 선언하면 선언했지 크기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배열의 모든 요소는 연속되죠. 그렇죠? 0번째부터 9번째까지 30개 하면은 0번째부터 29번째까지 그런 식으로 0번째부터 시작해서 접근하죠. 그리고 인덱스 접근, 아까 이제 0번째부터 29번째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덱스를 통해 이미 접근이 가능하고 특정 요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배열은 일단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연결 리스트의 차이는 뭐냐? 연결 리스트와 배열 차이.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특징이 뭐예요? 연결 리스트는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서 크게 유동적이에요. 배열은 크기를 딱 정하고 시작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시작부터 딱 empty, 즉 빈 상태에서 시작해서 노드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으로 추가하면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동적 할당, 즉 에몰로그 사용하면 이게 메모리가 흰 메모리 잡힌다는 부분, 그렇죠? 이 배열과의 차이점은 비연속적이에요. 배열은 왜 0번째부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밸류 선언을 했지만 0번째부터 29번째까지 연속적이죠. 근데
연결 리스트는 비연속 메모리라고 해서 각 노드들이 메모리 임의의 위치에 저장돼요. 그래서 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보다는 우리가 포인터, 즉 헤드나 테일 혹은 다른 포인터를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 포인터들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노드들한테. 이 부분은 코드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열과 다르게 비연속적인 메모리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열은 뭐 밸류에 뭐 10번째, 11번째 이렇게 딱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연결 리스트는 헤드부터, 그렇죠? 헤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요소에 접근하려면 처음부터 탐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을 일단 헤드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탐색하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연결 리스트가 좋다? 배열이 좋다?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돼요. 사용에 맞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배열은 빠른 접근이 필요하고 크기가 고정되어도 상관없을 때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배열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고, 연결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가 빈번하고 크기가 유동적인 상황이 그럴 때 필요할 때가 오겠죠. 크게 유동적으로 메모리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때가 오는데, 그때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배열이 좋다, 연결 리스트가 좋다, 뭐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배워두면은 어떤 상황에서 배열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연결 리스트 쓰는지,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연결 리스트를 시작할 건데, 공부할 부분, 이 부분은 다 안다 가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인터, 구조체, 배열, 함수, 동적 할당 다 제 영상이 있으니까요. 네,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노드를 만들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일단 위에 주석들을 좀 지우고요. 타입 dep로 해서 스트럭트 언더바 노드 할게요. 자, 그리고 인트 데이터, 그리고 자기 참조 구조체 스트럭트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넥스트, 그리고 얘 이름은 노드, 그렇죠? 그냥 노드로 할게요. 자, 그리고 먼저 이거 배열도 지우고요. 자, 구조체를 했으니 일단 기능을 좀 만들어 보죠. 함수를 먼저 첫 번째로는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를 구성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력해주는, 프린트해주는 거죠. 네. 결과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삭제, 그렇죠? 연결 리스트를 삭제해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함수는 있지만,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해주는, 그렇죠? 추가해주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생성해서 뭐 중간이든 끝이든 앞이든 그거를 추가해주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넣게 되면 이걸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야겠죠.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총 4가지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시작할게요. 네,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길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 꼭 같이 많이 해보세요.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자, 그러면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void형으로 하고 create로 가죠. 네, create 노드, 그리고 노드에서 아스테리스크 2개, 네, 그리고 헤드, 그리고 노드에 아까 제 테일, 네, 테일을 연결 리스트 매개 변수로 보내주고, 인트 데이터 파트, 그렇죠? 이렇게 네, 3개를 넘겨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정의를 해야겠죠. 네. 넘겨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헤드는 널,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테일은 널, 그리고 create 노드를 해서 헤드 그리고 테일,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보낼 거고 이제 더블 포인터로 이거를 제어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는 10 처음에 줄게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그냥 일단 처음 명리스트 처음이니까 정수값 하나만 받도록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create 노드. 이제 노드를 만들 때, 자,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동적 할당이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드렸고, 제가 지난 영상 동적 할당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드에 new 노드는 노드 아스테리스크 에멀록, 노드 자료형이죠. 자료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사이즈는 에멀록 뒤에 사이즈죠. 그렇죠? 노드 크기만큼, 이 구조체 크기만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노드의 아스테리스크 뉴 노드, 자, 이 변수는 create 노드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이 지역 변수는 어느 메모리 할당되죠? 스택 메모리예요. 자, 그리고 여기 에멀록 한, 그쵸? 노드 크기만큼 동적 할당한 메모리는 힙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스택 메모리에 있는 뉴 노드라는, 그쵸? 뉴 노드가 힙 메모리에 있는 에멀록 동적 할당한 메모리를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코드가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적 할당에서 가리켰으니 이제 뉴 노드가 누굴 가리키고 있죠? 동적 할당한 메모리, 에멀록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거에 이제 데이터를 줄 겁니다. 그 데이터는 이제 여기 create 노드에, 그렇죠? 데이터, 이 값을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고, 처음에 우리가 10을 넣었으니까 이제 1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new 노드에 next. 자, 처음에 동적 할당에서 노드를 만들었을 때 next는 널로 일단 초기화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고 널로 초기화해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노드를 생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를 구성을 해볼 건데, 제가 아까 연결 리스트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다고 했죠? 노드가 필요하고 헤드와 테일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먼저 헤드. 자, 헤드의 역할은 뭐예요? 그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를 알려주는, 그게 헤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때 먼저, 그러니까 노드를, 연결 리스트를 처음 구성한다 생각하고 일단 코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예외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뭐냐? 헤드가 널일 경우, 즉 널일 경우는 연결 리스트에 뭔가 연결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연결 리스트를 구성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if에서 아스테리스크 헤드. 이 아스테리스크, 우리가 더블 포인터로 이제 헤드를 매개 변수를 받았는데, 아스테리스크 하나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를 쓰면은 이 헤드가 누구를 가리킬지, 그렇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제어할 수 있고요. 아스테리스크 하나 썼을 때, 그거는 제가 더블 포인터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영상을 보고 오신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널이면 이 헤드는 누구예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더블 포인터로 받았지만 아스테리스크 하나 쓰는 거는, 그렇죠? 여기 메인에 있는 이 헤드죠. 이걸 우리가 주소로 보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를? 헤드를 new, 우리가 생성한 노드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 헤드야 라고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테일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구성이 안 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 생겼을 때 얘는 헤드가 될 수도 있고 테일도 될 수가 있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일단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테일도 뉴 노드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닐 경우, 자 else 아닐 경우 뭐예요? 기존에 연결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연결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면은 노드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붙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 순차적으로 붙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이라기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드가 처음에 헤드가 널이면은 연결 리스트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보면 헤드를 딱 지정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헤드가 어떤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새로운 노드가 어떻게 해요? 계속 뒤에 붙으면서 그 노드가 다음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고 또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고, 그래서 각각 노드가 생성될 때마다 끝에 있는 노드, 즉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더블 포인터를 할 때는 약간 뭐랄까 그 더블 포인터에서 가리키는 것에 대한 멤버로 접근할 때 약간 문법이 다른데 뭐냐면 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테일, 지금 테일이 항상 끝에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고 코드를 어떻게 보면 작성해 주면 되는데, 테일의 넥스트, 자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지, 더블 포인터로 해서 가로를 쳐줘야지 그거에 넥스트, 내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멤버 넥스트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뉴 노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의 넥스트는 누구예요? 테일은 현재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끝에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게 처음 생성된 헤드가 가리킨 노드일 수도 있고, 두 번 노드가 두세 개 있어서 끝에 있는 노드를 항상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고, 테일이 현재 끝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테일의 넥스트는 뭐예요? 현재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넥스트, 걔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테일은 뉴 노드 하는 거죠. 자, 이 코드가 이해되시면 어떻게 보면 노드 생성 부분은 끝났다고 봐도 돼요. 테일의 넥스트는 즉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새로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 거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뭐예요? 테일이 새로 생성된 노드를 가리킴으로써 새로 생성된 노드가 끝에 있다라고. 왜냐면 테일이 항상 끝에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연결 리스트는 그렇게 돼야 돼요. 헤드와 테일 역할이. 그래서 먼저는 뭐 해야 되냐? 테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새로 생성된 노드를 가리키게끔 이 코드로서는 테일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테일이 끝 노드를 가리키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 노드를 생성하고 연결 리스트 구성하는 부분을 코드 한 줄 한 줄을 넣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론 제 영상에 지금 계속 그림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노드를 제가 이거를 이제 헤드 해가지고 17, 22, 33. 자, 크레이트 노드 해가지고 4개의 노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생성해 주는 거 이제 했죠? 얘는 했고, 자 이제 출력해 주는 거 해볼게요. 이름은 간단합니다. 보이드 프린트 노드로 할게요. 프린트 노드 그래서 얘는 노드의 아스테리스크 헤드로 해서 자 여기 이렇게 함수를 이제 정의할게요. 그리고 여기 더블 포인터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포인터로 쓴 이유는 그냥 그 위치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노드의 변수 이름을 포인터 변수를 current 현재 cur node로 할게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드는 그쵸? 여기 있는 헤드죠, 그렇죠? 그러면 current node가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인터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current node는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노드를 그쵸? 노드를 뭐 추가하거나 뭐 할 때 순차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뭐냐? current node는 current node를 통해서 노드를
뭐 이따가 또 추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출력할 때도 그렇죠. 데이터 출력할 때도 헤드부터 접근해서 출력해야 된다. 그래서 while문을 쓰는데 언제까지 current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그쵸? 계속 순차적으로 가리키면서 알아내는 거죠. 널이 아닐 때까지. 널이는 건 뭐예요? 결국 끝이 그 연결 리스트의 끝이죠. 널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서 while문에서 current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이제 탐색 어쨌든 접근을 한다라고 보는데 프린트 퍼센트 간단하게 출력할게요. \n 한 다음에 current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하면 되겠죠. current 노드가 가리키고 있죠. 노드를 처음에 이제 current 노드는 지금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즉 헤드 부분에 있는 노드 첫 번째 노드의 데이터를 출력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current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데이터 출력한다. current 노드 데이터 출력한 다음에 current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current 노드의 next. 그쵸? current 노드는 현재 누구예요? 현재 가리키고 있죠. 어떠한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current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려면은 current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그쵸? 이게 그 코드죠. current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는 그 다음 노드잖아요. 그쵸? 그 next가 다음 노드를 어떻게 보면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쵸? 얘를 가리켜라 라는 코드가 되겠죠. 이 코드가. 자 그렇게 하고 계속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rintf \n 할게요. 네, 이건 그냥 한 칸 더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고 밑에 공백으로 한 칸 더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노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노드를 해서 메인에서 써봐야겠죠. 프린트 노드를 하는데 일반 포인터 변수로 그쵸? 넘겨주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냥 헤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의 주소를 보내주려면 이렇게 돼. 더블 포인터 쓰려면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일반 포인터를 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름만 쓰면 된다. 이건 문법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해보죠. 한 개 실패가 떴는데 네, 샵 include std lib.h 에멀록 쓰기에서 이거 std lib.h 추가해야겠죠? 네, 이 부분 때문에 네, 에러가 났었어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또 에러가 나네요. 제가 여기서 print f 그쵸? 오타를 냈네요. 실행을 해볼까요? 네. 하면은 17, 22, 23 잘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 리스트를 이제 노드 생성한 함수를 만들어서 출력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출력까지 해봤고 목표 이렇게 해주고 자 이번에는 삭제해주는 함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void delete node delete 노드고 마찬가지로 그냥 포인터 변수 그냥 가리키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current 노드를 가지고 그렇죠? 아까 프린트 했던 거랑 비슷하죠?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컬 노드는 헤드. 자 현재 current 노드가 이제 헤드가 가리키고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while에서 current 노드가 언제까지? 널이 아닐 때까지 순차적으로 간다. 자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울 때는 먼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걸 먼저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지울 거거든요. 그러면 current 노드는 이미 이 코드에서 헤드의 위치,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헤드를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헤드에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next. 그러니까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next는 누구예요? 가리키고 있는 그 다음 노드죠. next가. 그래서 헤드가 걔를 가리키게끔, 즉 헤드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 코드죠. 이 코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옮겼으니까
프리가 동적 할당 때 제가 설명드렸죠. 동적 할당한 메모리 지울 때 free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현재 current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는 바뀌었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가 바뀌었으니까 누가 지워졌어요? 아까 int main에서 10 넣었죠? 얘가 지워진 거죠. 출력을 또 해볼게요. 네, 원래 이렇게 하긴 좀 웃기긴 한데, 네, 출력하면은 그쵸? 현재 노드를 다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커런트 노드를 다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로 바꿔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트 노드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메인에서 프린트 노드 한 다음에 딜리트 노드를 또 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슬래시는 일단 여기다 넣고요. 네, 결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띄어쓰기 좀 넣었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오타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출력을 제대로 안 했네요. 네, 데이터 이 printf가 아니라 네,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프린트 노드를 써야겠죠. 실수가 있었어요. 자, 프린트 노드를 해서 이제 커런트 노드를 그쵸? 바꿔주고 노드를 그쵸? 넘겨주면은 프린트 노드에서 이 커런트 노드로 넘겨주면은 얘가 이제 헤드로 커런트 노드 넘겨준 거를 여기서 이제 헤드로 잡고 어떻게 보면 다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10, 7, 22, 23 하고 10 지우고 나서 현재 헤드가 이제 7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 지우고 7 지우고 그 다음에 22 가리키고 있고 22 지우고 30 그 다음에 33 그리고 33은 또 지우고 나서 다 지워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트 노드도 해봤어요. 일단 프린트 노드 지우고요. printf를 또 쓴 게 좀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삭제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은 void insert node로 하고 노드에 더블 포인터 헤드를 그렇죠? 헤드를 넘겨줄 거고요. int data 그리고 int 포지션은 뭐냐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노드를 어떤 위치에 노드를 넣을 건지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매개 변수가 되겠네요. 포지션을 하고요. 그래서 인서트 노드에서 여기서 이제 노드를 먼저 생성을 먼저 할게요. 자, 생성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생성하는 노드 크리에이트 노드에 있는 거를 또 하면 되겠죠. 뭐냐면 노드에 아스테리스크 뉴 노드. 그래서 노드에 노드 자료형에 메몰록 사이즈 오브 노드가 되겠죠. 소드래. 네, 노드가 될 거고 그리고 뉴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데이터는 매개 변수로 받은 데이터를 그쵸? 대입 연산해주고 그리고 뉴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넥스트는 네, 참 똑같아요. 크리에이트 노드 했을 땐 거랑 널로 해주면 노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주기 위해서는 위치를 알아야 될 그쵸? 포인터 변수 필요했죠? 위치를 알아야 될 포인터 변수 커런트 노드 아까 출력하거나 삭제할 때 했었죠? 그래서 얘를 헤드를 가리키겠고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코드가 이 코드죠. 네, 커런트 노드가 이 포인터 변수 얘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끔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이 인서트 노드를 메인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프린트 노드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여기서 할게요. 그 인서트 노드 하는데 먼저 헤드 그쵸? 헤드의 주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100을 줄게요. 그 위치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2번째 그쵸? 두 번째에다 넣겠다. 두 번째 노드 위치에다 넣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 노드가 세 번째 노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거고 인서트 노드 여기 넣을게요. 그리고 자 커런트 노드가 이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끔 해줬어요. 자 그랬을 때
if 포지션. 자, 포지션은 그 위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포지션이 0이면 0번째가 첫 노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new 노드가 누굴 가리키게 하면 돼요?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next가, 그렇죠?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 코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코드는 그러면 누굴 가리키면 돼요? new 노드 가리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턴. 보이드기 때문에 그냥 리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얘 함수 끝나도록. 그렇죠? 0번째면 첫 번째 거 바꾸니까. 자, 그리고 이제 0번째가 아닌 그 다음부터 넣을 건데, 일단 커런트 노드를 내가 바꿀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바꿀 위치에 전 노드를 가리켜야지 그 위치에 노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삽입할 위치에 이전 노드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포지션 마이너스 1을 코드를 넣어서 이전 노드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 이제 코드를 넣어보면 알 거예요. 네. 0 i는 포지션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넣으면 좀 웃기긴 한데, 포문에다가 현재 커런트 노드 있잖아요. 그렇죠? 커런트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란 조건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번째까지, 그리고 널이 아닐 때까지 이 두 조건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그죠? 다음 노드가 되겠죠. 계속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가리키게끔,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게끔 하는 거죠. 근데 커런트 노드가 만약에 뭐면은 널이면, 그렇죠? 널이면 안 되죠. 그때는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널이면은 여기서 printf out of bounds bounds인가요? 네.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리턴을 바로 해주면 좋지만, 우리 만약 위에 생성된 여기 new node 에몰록 한 거 있잖아요. 얘, 그쵸? 잘못 입력했으니까 프리 해줘야겠죠. new node 메모리를 해제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new node가 가리키고 있는 next. 아까 전에 메인에서 2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커런트 노드는 지금 여기까지 제 포문에서 순차적으로 잘 알았다면 첫 번째를 어떻게 보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라고 하기보다는 1번째가 맞겠죠. 네. 그래서 현재 1번째를 가리키고 있고,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에 넥스트를 가리키면 되겠죠. 그렇죠? 제 옆에 그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커런트 노드의 넥스트. 자, 커런트 노드의 넥스트는, 그렇죠? 누굴 가리키게 하면 돼요?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를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거는 그림 그리고 코드 넣고 그림 그리고 하면서 결과값 printf 써서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 노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노드를 이제 코드 메인에 넣어봤을까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노드를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인서트 노드 한 다음에 프린트 노드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17, 22, 33 해서 17 2번째니까 0, 1, 2 100에 0, 1, 2번째 100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2, 23.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연결 리스트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를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으로 또 응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를 지금 써서 인자로 전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헤드랑 테일을 구조체로 또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단순해요. 근데 한번 복습도 하고 연습도 할 겸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결 리스트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 영상이 연결 리스트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끝!